두 번째 비법 살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. 예. 역시 산양류 단백질. 네. 네, 주인공의 두 번째 비법은 산양류 단백질입니다. 평소 주인공께서는요, 생활 틈틈이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근육 관리에 신경을 쓰고 계셨는데요. 이 장수를 결정하는 바로미터인 생존 근육을 키우려면요, 근육을 구성하는 주성분인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. 특히 산양류 단백질에는요, 이 산양의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 이외에도 각종 비타민,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. 이러한 영양 성분 덕분에 중년 이후 근육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 그러면 뭐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인데. 맞아요. 근데 많은 분들이 평소에 단백질을 좀 충분히 먹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.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단백질은요, 탄수화물, 지방과 함께 생명 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죠. 이 단백질은 그리스어인 프로테이오스에서 유래해서요, 중요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수백, 수천 개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요. 긴 사슬로 연결된 것이 특징입니다. 단백질은 근육을 비롯한 뼈, 손톱, 머리카락, 피부 등 신체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이고요. 소화를 돕는 효소,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, 항체를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. 단백질이 사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거든요. 네, 근데 이제 근육 관리를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.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이 합성보다 근육 분해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. 적정량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은요, 이 자기 체중 1kg당 약 1g 정도입니다. 하지만 그 한 조사에 따르면요,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의 약 48%, 또 여성의 약 60% 정도가 권장량 이하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수치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적게 드시고 계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노화로 인해 근육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. 근육 기능이 저하되는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근감소증을 사르코페니아라고 해서 하나의 질병 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근감소증이 생기면 외부 충격에 잘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뭐 평소에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? 네, 평소에 음식 섭취만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충족시키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주인공처럼 산양류 단백질과 같은 보조적인 방법을 병행해서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이 산양류는 모유와 구조가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. 실제 모유와 산양류 속의 단백질을 비교해 봤을 때 100g을 기준으로 모유의 단백질 함량은 1.2g이었는데요. 네. 반면에 산양류의 단백질 함량은 3.6g으로 약 3배 정도 더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